안녕하세요. 익절의 신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면서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고민이 깊어지는 8월입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긍정적인 뉴스라면요. 보수적이었던 글로벌 IB들이 한국의 GDP 성장률을 1%가량 높여 잡았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애플발 호재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100%, 여기에 일본 관련 협상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애플 투자에 관해서도요. 그렇고 있고 또 환율적인 안정적인 흐름이 오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섹터별로 자세한 고민과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 이어나가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방송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괜찮습니다.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종목 상담해드리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익절의 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어제장 우리 시장 미국 관세에 대한 관망세 보였지만요. 오늘은 장 초반에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곧 상호 관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관세 이슈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증시는 미국발 상하방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중간중간 단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현재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3,200선, 코스닥이 800선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5% 상승하면서 3,213선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상승하면서 80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80억 원 담고 있고요. 기관도 127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292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홀로 974억 원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21억 원, 기관은 223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는 오늘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2.47% 상승하면서 7만 전자를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한동안 반도체 관세 우려가 있었지만요. 애플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 생산을 맡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7만 전자를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아직 구체적인 제품과 수주 규모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요. 업계에선 애플 아이폰 신제품에 탑재될 이미지 센서를 계약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 훈풍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하이브입니다. 현재 6.76% 상승하면서 27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올해 2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엔터 업종의 주가 재평가 요소인 공연과 굿즈 판매가 크게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으로도 공연과 해외 현지화 그룹 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33만 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현재 6.76% 상승하면서 33,1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락 하루 만에 급등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훈풍에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현재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제품의 테스트를 담당할 1차 협력사인데요. 지난달에도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익절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캐스터 라이진이었습니다. 네, 8월 7일 오전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진단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뭐 전체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혼란스럽다. 8월 들어서 혼란하다, 혼란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방점을 두고 또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상단이 뚫려 있다기보다는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뭐 시장이 회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변곡점에 좀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고 미증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증시가 애플이 미국에 약 이제 4년 동안 1,000억 달러 정도 하나로 약 140조 원 투자한다는 발표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중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가 기술주 중심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 아마존 등이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비둘기 파적 이제 공개 발언을 함으로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인도에 추가 관세 25%에서 50%로 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중국의 관세를 이제 부과했을 때처럼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크게 있다라고 이제 보기는 이제 어렵지만 7월 고용 지표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의 관세를 100% 부과한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국내 증시 반도체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이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사실 좀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혼조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기업들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첫 방송이었는데요. 화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VT가 연일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APR이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 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였던 아모레퍼시픽을 제치면서 화장품 쪽 섹터 쪽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여전히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VT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신 분들은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시되 4만 원 선까지 올랐을 때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좀 잡아가시면은 좋은 투자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5일이죠. 화요일 우리 방송에서 또 정호진 전문가님께서 관심주로 주셨던 VT에 대한 전략까지 추가로 주셨습니다. 뭐 4만 원까지 상단이 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화장품주들이 괜찮은 시세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더 좋을지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에코프로 형제가 호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탄탄히 오르다가 오늘 사실 장 초반에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뭐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내주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잘 만들고 실적이 좋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어쨌든 긴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어떤 섹터에서 또 이런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하시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제가 볼 때 이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실적이 기반되는 기업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시장 동향 파악
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24년도 때 이제 비해서 반도체 흐름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 미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이런 기업들의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망 있게 좀 보는 섹터는 전력 인프라 관련 섹터와 조선업, 일부 제약주, 바이오 섹터 쪽 위주로 좀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쪽이랑 네. 조선, 네. 네, 그리고 전력기기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바닥을 만들고 숫자로 증명할 만한 쪽을 보자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글로벌 전력망 투자가 203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호재가 뭐 단기적으로 소화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쭉 실적으로 증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노후화된 이 송전망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변압기 기술로 이제 인정받은 HD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전에 이제 변압기가 이제 뭐냐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그 전류를 넣어주면은 변압기를 통해서 그 자속이 되고 다시 반대쪽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장치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변압기 자체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된 이 전기를 이제 보통 수십 킬로바이트 수압을 가지고 있는데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거리 전송이 지금 현재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고압 전력을 받아주면서 장거리 전송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북미 쪽에서는 지금 4에서 50년 정도 노후화된 전력망들이 교체 시기가 다가왔고 보통 이런 이제 교체 시기가 30년 주기로 갔다고 하는데 이미 훨씬 교체 시기가 지금 넘기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전력 인프라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전력망의 이런 수요는 그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그 HD 현대일렉트릭의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그 대규모 변압기를 공급 추진한다 이렇게 좀 밝힌 바 있고 계약 규모는 약 최대 그 6,300만 달러 5년 동안 그렇게 되어져 있고 하나로는 853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오랫동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이제 장기화됨으로써 피해 규모가 이제 엄청 크다고는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제일 필요한 요소가 전력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좀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서 25년 2분기 매출액이 9,062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091억 원 정도로 그 영업이익률이 23% 정도 이제 수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다른 이제 기업들과 일단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 대한전선,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이렇게 좀 변압기를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보통 이제 주요 고객사가 동남아, 중동 쪽에 이렇게 치우쳐졌다라고 하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대 그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시장 1위를 가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위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이고 유럽 쪽에서는 그 수출처를 70개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독점적인 수준으로 미국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유럽 환경 구제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 절연가스 기술을 도입해서 상용화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 말씀 주신 모멘텀 관련해서 보면은 기업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짚으면서 또 우리가 어디서 진입을 해야 익절을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신재생 및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중장기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기술 장벽 또한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후발 경쟁사도 사실상 진입이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 독보적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일단 좀 차트로 한번 일단 넘어와서
네, 차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 굉장히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하고 글로벌 전력기기 공급망 관련해서도 굉장히 쇼티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이야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또 HD 현대일렉트릭 주가 상황 살펴보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너무나 네, 많은 맞습니다.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합니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달부터 계속 우상향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고점 지금 52만 원 정도를 이제 단기적으로 찍고 나서 조정을 준 뒤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일단 볼 때는 추세가 아직 끊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21선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61선 부근에서 추가 매입을 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간략하게 현재 단가 정도에서 잡아보고 목표가는 54만 원 선으로 잡고 손절가는 좀 아래쪽에서 38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좋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이 괜찮더라도 안 괜찮더라도 종목별로 흐름이 많이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전력기기 조선이거든요. 조선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얼마나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여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도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도 또 선점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지금 사실 조선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연속 모멘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고점을 높일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조선업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이제 예. 방산주 또한 이제 섹터 또한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예.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다시 가져온 종목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연일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조선업이 굉장히 그동안 호재였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한번 보면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한테 그 다음 1위 자리를 뺏기고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3년, 14년 동안을 중국이 1위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터닝하게 된 이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배들이 이제 품질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중국배 약 3,700억 원 하는 LNG 선이 가다가 이제 멈춰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외 선사들 이제 사이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 또한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의 수주 넣지 마 이러고 이제 각국에 이제 압력을 넣어버리니까 중국 수주에 대한 이 물량들이 확 줄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2022년도부터 조선업이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업계는 먼저 이제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1위, 그다음에 2위가 삼성중공업, 3위가 하나오션인데 최근에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HD 한국조선해양이 주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방산조선사와 MOU 체결을 함으로써 이제 군함을 건조 기술 혁신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군 순찰용 해외 이제 방산 쪽 수주 또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미국 호주, 이제 중국 쪽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실적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면은 2분기 매출액이 약 7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9,536억 원으로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세계 최대 그 조선소를 이제 기반을 좀 갖추고 있고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
약 이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왜 한국 조선업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미국과 중국은 항상 이제 서로의 견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중국의 그 의존도를 좀 줄이고 경쟁력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좀 장려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는 미국 현지에서 그 합작 조선소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을 해서 미국 내 입지를 현재 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좀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은 네,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 국내에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중간중간 조금의 흔들림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잡아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함께 할 텐데요. 자,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차트를 이제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한 지금 21선 부근에서 주가를 이제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을 이제 해가고 있는데 거래량을 이제 동반한 호재가 이제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40만 원 선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HD 한국조선해양도 현재 단가 기준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40만 원 선, 네, 손절가는 23만 원 선으로 좀 아래쪽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한 게요. 목표가 40만 원 또 제시해 주셨는데 손절가가 23만 원이고 지금 현재 진입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좀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좀 추가 이제 매입하는 전략으로 좀 이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하나오션도 네,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대형주인 만큼 네,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네, 조금씩 더 모아가는 전략으로 네,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주가가 이제 목표가는 이제 40만 원 선이라고 잡아드렸는데 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방송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못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 내가 이 종목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어디서 매수 기회 노려봐야 될까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섬세하고 자세한 전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카메라 위에 링크가 옵니다. 이쪽 링크 클릭하시면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참여하시면서 더 많은 투자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관세 250%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협회 일정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 노보노디스크 주가도 그렇고요. 헷갈리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큰 리스키한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일단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고 하반기 시장에 좀 기대되는 이제 요소이기도 한데 먼저 일단 노보노디스크 쪽에서는 이제 위고비라든가 비만 치료제 이런 제약 값들이 이제 너무 비싸다고 해서 좀 줄여달라라고 이제 트럼프에 이제 좀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 비만 치료제보다는 좀 다른 기술 쪽에서의 이런 종목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 쪽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기술을 보유한 알테오젠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 중에 이제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물론 이제 저점에서 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주가가 70만 원 간다, 뭐 100만 원 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서 고점에서 물려져 있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글로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보유할 만한 시점인가 아니면은 눌림을 줬을 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암제 이런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보유한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있는데 1세대가 바로 화학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화학 항암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머리카락도 빠지고 아프고 괴롭고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도 지금 하게 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다른 곳 쪽에 암세포가 지금 전이가 되면서 부작용이 많은 게 바로 1세대 화학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 화학 항암제를 일단 사용하게 되면은 암세포 말고도 다른 세포 또한 죽이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도 이제 다 빠지고 사실 이제 좀 대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TV를 이제 좀 한번 보시면은 암 치료를 이제 받기 전에 머리를 이제 미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좋은 배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세대에서는 그 표적 항암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암 원인 물질에 대해서 그 추가적으로 증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암세포를 모두 이제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 항암제보다는 그 부작용이 또한 이제 또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온 게 면역 항암제인데 100% 면역 항암제가 아닌 50%는 표적 항암제, 나머지 50%는 면역 항암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면역 항암제는 또 뭐냐?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면은 면역 기능을 최상으로 높여주면서 화학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에 비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이제 훨씬 많아지고 환자에게는 이제 덜 괴롭고 하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이해를 하셨을 때 드디어 이제 제가 가져온 알테오젠을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면역 항암제가 머크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데 1년에 이제 얼마 팔리나 봤더니 연간 약 30조 원 정도가 지금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맥 주사이고 하루에 2시간씩 2번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맞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온 게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끝, 5분 안에 투약도 가능한 바로 SC 제형이라 불리는 이 알테오젠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알테오젠의 기술력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의 이 제약사들도 실패를 했고 유일하게 이 SC 제형을 성공을 했는데 독보적으로 그 SC 제형 변형 기술인 알테오젠이 지금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머크사로부터 연간 5천억 원 정도 로열티로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의 이 변형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더라도 항암제 쪽에서는 그 임상 실험이란 게 이제 1상 2상, 3상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엄청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변형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독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일단 좀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차트로 네, 넘어가서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쪽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리스크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주가 변동성 역시 어떤 이슈를 남겨두고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안다고 해도 사실 투자하는 데는 많은 포인트들을 짚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투자에 관한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좋은 기업인 거 이제 알겠어요. 전문가님이 좀 네. 쉽게 이야기해 주셔서 좋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알테오젠은 일단 좀 현재 차트로만 봐서도 일단 고점에 좀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이 좀 올라오고 나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신고가 부분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단가에서 일단은 잡아 보시되 61선 부근이 이 초록색 선 라인인데요. 61선 부근에 안착을 했을 때 추가 매입을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서 50만 원 선까지 도달을 했을 때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알테오젠의 이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아래 QR코드 통해서 최대한 의견을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의견을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차트 함께 봤는데요. 사실 주가 흐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되 61선 부근 지지하면서 안착했을 때 조금 더 모아가자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정보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참여하시고 조금 더 섬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요. 분위기가 하루하루 너무 달라서요. 투자를 하시는 데는 고민이 많고 난이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든지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나는 좀 부끄럽다,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요. 문자로도 괜찮습니다. 샵 3989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화로 첫 번째 시청자님이 연결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많이 올라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어디까지 갈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럼 수익 중이신 거예요? 얼마에 사셨어요? 제가 지금 6만 1,000원 그쯤에 있어요. 6만 1,000원이요. 비중은 네네. 어떻게 되세요? 한 15% 정도 들어갔어요. 15%요. 6만 네. 1,000원에 15%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긴 한데 주가 흐름 보면은 고점 만들고 어쨌든 더 큰 슈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익절해 볼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현재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이제 축하 좀 드리고 일단 제가 좀 앞전에 질문 한번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네. 원전주 섹터들이 굉장히 이제 핫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섹터 종목도 함께 보유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네. 우리 기술이랑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유튜브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간다 해서 이걸 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움직임이 좀 적어서요. 혹시 더 오를까 그게 조금 궁금해요. 일단 6만 1,000원에서 이제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횡보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여서 2주 동안 횡보 흐름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가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 좀 봤을 때는 4월 달부터 해서 계속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갔는데 16,000원에서 21,000원 사이를 봤을 때 긴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3만 원 선까지 오르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최고점 72,000원까지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만 원부터 이 7만 원 사이에서 횡보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6만 원 부근에서는 지지 라인을 잘 형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이제 21선 부근에서 계속 횡보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약간의
네, 지치실 수도 있지만 다행히 그래도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네,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고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또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지금 실적을 이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2분기 때 기준으로는 지금 2조 2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24억 원 정도로 네, 나와주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가 증가, 영업이익이 1분기 소폭 적자 상태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이어서 전년기 대비로는 약 28% 정도가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실적에 대한 이런 반등은 그 매출 비중을 이제 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5건이 약 이제 4조 3천억 원 규모의 그 해외 복합 가스 이제 발전소 수주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늪인 것으로 그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좀 차트로 한번 넘어와서 그 25년도 초부터 약 20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아직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매수 단가를 6만 1,000원이라고 좀 하셨는데 저는 외국인과 이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준 거를 네, 좀 좋게 보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만 좀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포지션을 유지하시되 5만 5천 원 부근, 여기 61선인데요. 5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입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할까요? 네, 비중이 사실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눌림 구간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하면 이제 비중이 약 10%로만 이제 남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승이 바로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네, 다시 한번 눌림을 줬을 때는 5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네, 열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좀 투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반미 반도체 가지고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요. 네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14만 원에 제가 샀거든요. 14만 원이요. 네, 비중은 네네.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2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발이기 때문에 1년 최고가가 12만 9,800원인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작년에 한 6월달, 7월달 그쯤인 것 같아요. 작년 네네. 6월, 7월이요. 마음고생 네, 많이 네. 하셨을 것 같아서요.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그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좀 HBM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으실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맞으실까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샀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이러네요. 아무래도 그 한미 반도체가 좀 과거에 SK 하이닉스처럼 된다라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아마 많이 사신 분들이 그 당시 때 뭐 20만 원 넘고 3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면서 네, 아마 물리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 한미 반도체 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최고점이 19만 원 선 거의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줬었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는 2배 넘게 지금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히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24년도 때 좀 비교하면은 반도체 쪽, 이 섹터 쪽이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과거에 HBM 쪽에서 독보적으로 자리매김했던 것도 이제 맞으나 주요 고객사로 뭐 SK 하이닉스의 TC 본더 필수 장비를 공급하면서 주가가 또 19만 원 선까지 많이 상승했던 모습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좋은 호재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2분기 매출액의 80%가 해외 수출로 통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중국, 대만, 뭐 미국 등 이제 고객사 중심으로 글로벌적 영향력을 지금 행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조정 중에 이제 있지만 여전히 그 반도체 장비는 그 필수적인 요소이다.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HBM 및 뭐 고성능 이제 AI 이런 수요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연평균 8에서 한 15% 정도를 확장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좀 차트로 넘어와서 현재 매수가가 14만 원 정도 이제 선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사실 좀 하락세가 더 나와야 된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1선 부근과 61선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7만 원 선까지도 한번 좀 열어 두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만 원 선까지 추가 하락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입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급 자체적으로 개인 매수세도 많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좀 시점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7월 31일 정도에 지금 한번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은 7월 30일 날 보면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거래량이 7월 31일보다 많고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은 12만 원 선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3분의 1 정도는 차익 매물을 3분의 1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셨다가 눌림목 구간이 이제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꼭 우리 방송 통해서 문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그 주식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네. 제가 좀 많이 몰라 갖고 그 카카오 종목을 좀 상담하고 싶어서요. 네, 네. 네. 얼마에 사셨어요? 제가 이거는 66,000원에 66,000원이요. 네,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30% 정도 들어갔어요. 30%요. 오늘 오르긴 하는데 오래 물려 네. 있으셨는지 언제쯤 매입을 하셨을까요? 좀 몇 달 됐는데 이게 주변에서 많이 오를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갖고 네. 네, 그 전망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갖고 네, 전화 알겠습니다. 드렸어요. 자, 네, 전문가님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드릴게요.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일단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카카오 차트를 일단 한번 보면은 5월 말부터 이제 주가가 약 2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조정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제 길었었죠.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6월 9일 정도 이제 부근에서 46,000원 매물대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AI 기술과 이제 신사업 추진 기대감이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고 보고 있고 현재적으로 이 미국 기술주 흐름과 같이 카카오의 주가에 이런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히도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8% 가까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21선을 만약에 이탈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61선 부근까지 내려와 줬으나 한 이제 다시 한번 큰 이슈가 없는 한 뭐 눌림목을 다시 한번 또 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반대로 이제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지금 현재 61,000원 부근에서 3분의 1 정도를 정리하셨다가 눌림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입을 하는 전략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많은 종목 다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섬세하게 전략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수익을 낼 것이냐. 오후장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방송에서 가지고 오신 종목 VT도 어쨌든 우리 네.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인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괜찮고 분위기도 좋은데 그래서 또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일단 봤을 때 지금 괜찮은 종목이 이제 수출 비중이 해외에서 약 80% 정도가 이게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를 히든 종목으로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변압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현재 쪽에서도 주가가 20만 원 간다, 뭐 3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중간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주가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긴 하나 오늘 이제 특별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은 하락세가 조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현대일렉트릭을 좀 설명했던 것처럼 예. 비슷한 종목인데 여전히 이제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네. 앞서 말씀 주신 HD 현대일렉트릭이랑 비슷하다 하면 차트가 비슷한 건지 섹터가 비슷한 건지 가격이 비슷한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섹터로는 되게 이제 변압기 쪽에 이제 연관되어져 있다 보니까 네. 되게 이제 비슷하다라고 일단 좀 볼 수 있고 음. 현대일렉트릭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그 변압기 자체가 되게 이제 고단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또한 이제 24년도에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이제 상승한 흐름이고 종목이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뭐 LS일렉트릭 이런 이제 좀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좀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이게 올려드린 이제 내용하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QR 코드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을 때 최대한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가 비슷하냐 가격이 비슷하냐라고 여쭤봤는데 변압기라고 또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변압기 관련된 네. 종목 중에 하나라서.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을 보신 거죠. 변압기 쪽에서 그쵸.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움직일 때는 사실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분위기가 이럴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오후장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후장에서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후장이 되진 않았지만 예, 말씀을 예. 드리면 그 저평가된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섹터별대로 이제 순환매 현상이 이제 나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금일 새벽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과 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시장이 동향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는 CPI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이 기대감에 따른 데이터가 내재되어져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수적인 전망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수급적으로 보면 약간은 아쉽거든요. 오늘 좀 수급 상황에서 오늘 어쨌든 저는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에서까지 사흘 만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는 관련해서는 시장과 어떻게 좀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외국인 확실히 이제 개인 매수세가 좀 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좀 강하다. 또 기간까지 매도세가 좀 이제 강하다라고 보면은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음 주까지 이 CPI 발표 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흘러가고 지금 그동안 앞전에 이제 브리핑 때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평가된 중심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상승 등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형주 위주 이 실적이 기반되는 기업 위주의 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제 종목의 주가가 오를 거고 실적이 반대로
잘 나오지 못하면 주가가 반대로 하락하는 이런 시장 상황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투자할 만한 종목들, 히든 종목 아래 QR코드로 참여하셔서 지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